매출액의 경우 2019년 2분기와 20년 3분기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년 3분기가 영업이익은 최고치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보이시나요? 요거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에 투자하는 것이 고민이 될 때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휠라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각 사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휠라홀딩스는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봤을 때랑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휠라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과 같이 신발, 의류용품 등 필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패션 제품 관련 회사입니다. 그리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틀리스트나 풋조이 등 이런 브랜드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처음 알게 되었는데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골프용품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아크시넷이라는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타이틀리스트, 풋조이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력으로 하는 것들은 필라 제품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액이 골프용품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각 사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얼마쯤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휠라홀딩스의 사업 부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라와 아크시넷으로 각각 매출은 20년 3분기 기준 필라 부문이 9천억, 아크시넷 부분이 1조 4,300억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매출액의 경우 2019년 2분기와 20년 3분기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년 3분기가 영업이익은 최고치입니다. 아크시넷 영업이익이 971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유일한 야외 스포츠와 해외여행 대안인 골프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용품 관련 회사인 아크시넷이 수혜를 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골프의 인기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점점 줄어들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든 처음 경험하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경험을 하고 편리하거나 재미를 느끼게 되면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의 재미를 느껴본 사람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니 인기는 쭉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3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크시넷의 매출이 필라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골프의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골프의 전망도 투자에 참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는 과연 휠라홀딩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증권사들이 많은 목표 주가들을 내놓았는데 가장 높은 가격은 65,000원이에요. 2월 10일 기준 44,150원인데 한 47%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DB금융투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스포츠 브랜드들 사이에 필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아크시넷의 매출 상승과 함께 생각했을 때 앞으로 좋게 전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브랜드는 20년에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나이키는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의 대장은 역시 나이키인 건가? 코로나인데 왜 나이키가 올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휠라홀딩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키는 가볍게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렇게 많은 증권사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휠라홀딩스에게 안 좋은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외환 위험입니다. 휠라홀딩스는 내수보다 수출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환율이 폭락하게 되면 매출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두 번째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회사가 위험해지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아야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입니다. 또는 실제로 매출을 올려도 현금으로 받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의 경우 20년 3분기 기준 1,8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물건을 팔고 그래도 현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필라의 매출은 줄었지만
골프의 호황으로 아크시넷의 매출 증가로 인해 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이 한 곳으로 쏠리게 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골프의 인기가 줄게 되면 아크시넷의 매출이 줄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필라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및 저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코스피, 그리고 오른쪽은 휠라홀딩스의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급등했지만 휠라홀딩스는 소외주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때 폭락을 하고 나서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장기적으로는 이 상승했던 종목과 지지부진한 이 종목이 서로 키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봉 대표님의 투자 방법으로 1월 20일 기준 1월 8일 대비 코스피는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휠라홀딩스의 경우는 강한 흐름을 보여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세무조사를 해서 602억의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휠라홀딩스 측에서도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이후의 결과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휠라홀딩스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이 휠라홀딩스에 투자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